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우뚝 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오늘도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급히 내려 뒷문을 열자 75세의 최영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영희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차림새였어요. 편안한 청바지에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 그리고 10년 넘게 신어온 검은색 운동화. 누가 봐도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카리스마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운전기사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영희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최영희는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만남이 더욱 귀해졌거든요.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금색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최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최영희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도어맨이 최영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호텔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현재 복장으로는 입장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최영희는 당황했습니다. 이 호텔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드레스 코드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호텔 정책상 정장이나 그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영의 뒤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도어맨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차갑게 굴던 그 사람이 다른 고객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스웨터는 백화점에서 산 거고 청바지도 멀쩡한데. 최영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어맨은 단호했어요. 고객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호화로운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시선이 최영희에게 집중됐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여기 오다니. 요즘 아무나 다 호텔에 오려고 하네. 최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억지로 들어가서 더 큰 소동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텔을 나서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최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운전기사 박 씨가 백미러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야, 괜찮아. 집으로 가자. 하지만 최영희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최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동창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최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옷차림 때문에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가슴 깊숙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최영희의 저택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모던한 건물은 그녀의 성공한 삶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웅장함도 최영희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비서 김민서가 급히 다가왔어요.
35세 김민서는 최영희를 10년 넘게 보좌해온 믿음직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최영희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사모님, 일찍 돌아오셨네요. 모임은 어떠셨나요? 최영희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민서는 차분히 최영희 옆에 앉으며 기다렸습니다. 민서야, 나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 최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어맨의 무례한 태도부터 다른 고객들의 시선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김민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사모님 같은 분을. 그게 바로 문제야. 최영희가 손을 내저었어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고. 최영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서야,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차별을 당할 줄 몰랐어.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사모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 호텔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단순히 직원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고. 최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 말이야. 최영희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상처받은 표정에서 점점 결연한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민서야, 나 결정했어. 무엇을 결정하셨나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해. 김민서는 최영희의 표정이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이런 표정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사모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세상에 알린다는 게. 기자회견을 열 거야. 최영희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오늘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리고 이런 차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김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자회견이요? 그런데 사모님,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과하다고. 최영희가 김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야, 나는 오늘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당한 게 아니야. 이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과 차별의 문제라고. 최영희는 일어나서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금까지 받은 각종 상장과 감사패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중소기업 육성 공로상, 여성경제인 대상, 사회공헌 대상까지.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결국 겉모습 하나로 모든 게 무시당하는데. 김민서는 최영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실 그녀도 최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면접장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당하며 외모로 평가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우선 언론사 연락처를 정리해줘. 주요 일간지, 방송사, 그리고 온라인 매체까지 다 포함해서. 최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장소도 알아봐야 해. 우리 집 정원을 써도 되고. 김민서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관심을 보일까요? 호텔 입장 거부 사건이 그렇게 큰 뉴스가 될까 싶어서요. 최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서야, 그게 바로 문제야. 사람들이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 관심을 보일 거야. 네, 사모님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최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지위나 돈을 앞세우지 마. 그냥 한 시민으로서 당한 차별을 고발한다고 해. 김민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럼 언론사에서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때 내 신분을 밝히면 돼.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앞세우고 싶지는 않아. 최영희의 신념이 확고했어요. 이 문제는 돈이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문제니까. 밤이 깊어가면서 최영희와 김민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언제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까지 세심하게 논의했어요. 민서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 잡아보는 거야. 최영희의 눈빛에는 이제 상처받은 모습 대신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서는 일찍 최영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넓은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최영희는 이미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응, 오히려 개운해.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최영희는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의 상처받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민서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며 앉았어요. 밤새 언론사 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일간지부터 방송사, 온라인 매체까지 총 32곳이에요. 고생했어. 그런데 어떤 순서로 연락할 거야? 우선 사회부 기자들부터 접촉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민서야, 언론사에 뭐라고 할 거야? 김민서가 메모를 확인하며 답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일어난 복장 차별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편견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강조할게요. 혹시 기자들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그때 사모님의 신분을 자연스럽게 언급하겠습니다. 최영희 회장님이라고 하면 관심을 보일 거예요. 최영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정원사가 장미꽃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장미처럼 자신도 이번 일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민서야, 기자회견 날짜는 언제로 잡을까?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고 주말 전이라 언론 노출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장소는? 김민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정원이 어떨까요? 배경도 좋고 사모님의 품격도 느껴질 것 같아서요. 그래, 정원에서 하자. 자연스럽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서는 언론사에 연락을 시작했고 최영희는 기자회견에서 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락을 받은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 복장 규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큰 이슈인가요? 김민서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단순한 복장 규정 문제가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이때 김민서가 최영희의 신분을 언급했어요. 참고로 기자회견을 여시는 분이 영희그룹 최영희 회장님이세요. 기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 그 최영희 회장님 말씀이세요? 그럼 이야기가 다르죠. 언제 하시는데요? 비슷한 패턴이 여러 언론사에서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기자들이 최영희의 신분을 알자 급격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세상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최영희가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돈 많은 할머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뉴스가 되는 거야. 김민서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사모님, 이렇게라도 관심을 끌어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맞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지. 오후가 되자 언론사들의 반응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대부분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체들도 관심을 보였고요. 사모님,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언론사가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최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야. 최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자회견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쓴 거 한번 봐줄래? 김민서가 원고를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메시지가 명확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뭘? 사모님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넣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신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최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필요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분노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해야겠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최영희와 김민서는 기자회견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언론사 연락, 장소 준비, 원고 작성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사모님, 내일부터는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고 목요일에는 리허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민서야, 나 조금 떨려. 김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항상 자신감 넘치던 최영희가 떨린다고 하다니. 왜요? 사모님 같으신 분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는 처음이거든. 사업할 때는 주로 뒤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건 낯설어.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당하니까 분명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최영희는 김민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금요일 오전 10시, 최영희의 저택 정원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론사에서 온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고, 김민서는 리셉션 테이블을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최영희는 침실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거든요. 너무 화려하면 메시지가 퇴색될 수 있고 너무 소박하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그녀는 깔끔한 네이비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품이 있으면서도 서민적인 느낌을 주는 조합이었어요.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했고 화장도 평소보다 연하게 했습니다. 사모님, 준비 다 되셨나요? 김민서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응, 나가자. 최영희가 정원으로 나오자 이미 3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을 보고 최영희는 조금 놀랐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 정도 관심을 받을 일은 아니었거든요. 연단 앞에 선 최영희는 잠시 모인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기자부터 베테랑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녹음기들이 연단 위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어요. 며칠 전의 떨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영희는 호텔 입구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도어맨의 태도, 다른 고객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굴욕감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몇몇은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저 개인에게 일어난 불쾌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외모 지상주의와 계층 차별의 문제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호텔 측에서는 단순한 드레스 코드 적용이라고 해명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저 뒤에 온 정장 입은 남성에게는 곧바로 문을 열어줬을까요? 최영희가 반박했어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기준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준인가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고급 호텔이라면 어느 정도 복장 규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최영희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물론 호텔마다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깔끔한 옷차림이었는데 단지 캐주얼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께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런 차별을 받으실 줄 몰랐다는 게 좀 의외네요. 최영희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최영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차별과 멸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 호텔에서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런 아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최영희의 진솔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호텔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이번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시나요? 최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원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회,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자들은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최영희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오늘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야, 어땠어? 기자들이 모두 떠난 후 최영희가 물었어요. 훌륭하셨어요. 진정성이 느껴졌고 메시지도 명확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네. 자극적인 제목으로 나갈 수도 있고. 김민서가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 품위 있게 잘하셨으니까 좋게 나올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기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았지만 내용은 대체로 최영희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 호텔 복장 차별의 분노 표출. 최영희 회장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 바꿔야. 고급 호텔의 민낯. 드레스 코드인가 차별인가. 기사들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최영희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최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기자회견이 끝난 지 이틀 만에 인터넷은 최영희의 이야기로 뜨거워졌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최영희 회장,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복장 차별이 연일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수만 건씩 올라왔습니다. 최영희는 아침마다 김민서와 함께 온라인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댓글은 그녀를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용기 있으시다. 돈 많다고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백화점에서 직원이 나보고 뭘 사러 왔냐고 하더라. 외모 차별 정말 심각해. 이번 기회에 확 바뀌었으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최영희의 행동을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호텔도 나름 규정이 있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돈 많은 사람이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음. 직원도 규칙대로 한 건데 왜 매장터 당하나. 특히 호텔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 직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그랜드 팰리스 호텔 본사는 급작스러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위기 상황에 빠졌어요.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고 호텔 입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호텔 CEO 박진수는 긴급 임원진 회의를 소집했어요. 40대 중반의 박진수는 호텔업계에서 수완가로 통했지만 이런 여론 공격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박진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마케팅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답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예약 취소가 200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리뷰도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최영희 씨가 누군지 제대로 파악했나? 영희그룹 창립자죠. 자산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박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거물을 왜 미리 파악 못했냐? 죄송합니다. 평소 언론 노출을 거의 안 하셔서. 변명 말고 대책을 내놔. 이대로 가면 호텔 망한다. 박진수는 처음에는 최영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단순한 고객 불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사이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식 사과문부터 내자. 그리고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일단 해봐야지. 그리고 할인 이벤트도 준비해. 고객들 달래야 해. 호텔의 첫 번째 대응은 형식적인 사과문 발표였어요. 홈페이지와 신문의 작은 광고로 게재된 사과문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온라인에는 진정성이 없다. 형식적인 사과, 또 다른 2차 가해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영희는 호텔의 사과문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상했던 대로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어. 김민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공격당한 고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문제야.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는데. 최영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텔의 안일한 대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미리 조사팀을 꾸려놨거든요. 민서야, 조사 결과 나왔어. 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민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과거 차별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파일을 살펴본 최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호텔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복장 차별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나이든 고객, 장애인 고객,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사례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 내가 당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그리고 직원들의 노동 환경도 문제가 많아요. 과도한 업무량,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고객 앞에서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최영희는 화가 났어요. 자신이 당한 일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다른 약자들이 당한 차별은 더욱 심각했거든요. 민서야, 텔레비전 토크쇼 출연 제의들 있다고 했지? 네, 여러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중에서 시청률 높고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선택해줘. 이 자료들을 공개해야겠어. 김민서는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사모님,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건 아닐까요? 호텔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어요. 법적 대응? 최영희가 웃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다 사실이고 증거도 있어. 오히려 그들이 더 곤란해질 거야. 그날 저녁 최영희는 인기 시사 토크쇼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어요.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고 시청률도 높았습니다. 방송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화제가 됐어요. 최영희가 어떤 추가 폭로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호텔 측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수는 법무팀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만약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 증거가 있다면 어렵겠죠.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방송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영희는 방송 출연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공개할 자료들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사모님은 항상 이성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알려져야 변화가 생길 거예요. 맞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최영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의 잘못된 편견들을 확실히 바로잡아보겠다고 말이에요. 화요일 저녁 9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진행자 이수진과 최영희가 마주 앉았어요. 이수진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앵커로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호텔 복장 차별 사건의 당사자인 최영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수진이 최영희를 소개하자 최영희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방송 경험이 없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장님, 먼저 그날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영희는 호텔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때보다 더 자세히 그때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단순히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당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호텔 측에서는 단순한 규정 적용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영희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이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다른 차별 사례들입니다.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탄 고객이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구석 자리로 안내받은 사건, 외국인 노동자가 복장이 불량하다며 입장을 거부당한 사례들이 줄줄이 공개됐습니다. 이수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네, 전직 직원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영상 자료도 있어요. 화면에 호텔 로비에 CCTV 영상이 나왔어요. 나이든 할아버지가 도어맨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브랜드가 아닌 일반 의류를 입고 있었어요. 이분은 70대 퇴직 교사셨습니다. 손자 생일 식사를 위해 호텔에 오셨다가 이런 대우를 받으셨어요. 스튜디오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수진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회장님,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수집하신 건가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시민단체와 노동자 권익보호단체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전직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해주셨어요. 최영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고객에 대한 차별적 매뉴얼,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직원들에 대한 보복 사례까지. 특히 이것을 보세요. 최영희가 한 장의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이건 호텔 내부 교육 자료입니다. 고급 고객과 일반 고객을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외모와 복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적혀 있어요. 이수진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공식적으로 차별을 교육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차별이었다는 증거죠. 방송이 진행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어요. 온라인 댓글창은 분노의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호텔이 아직도 영업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완전 계급사회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야? 최영희 회장님 진짜 용기 있으시다. 존경해요. 이수진이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일부에서는 회장님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최영희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과도하다고요? 그럼 이런 차별을 당하고도 조용히 참아야 하나요?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약자들을 위해 나서겠어요? 하지만 호텔 직원들도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것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규정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최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규정이 정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이때 예상치 못한 게스트가 나타났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전직 직원 김지윤 씨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3년간 근무했던 김지윤입니다. 김지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최영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목격했고 때로는 직접 그런 일을 해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 고객들에게 특별한 배려라는 명목으로 구석진 자리를 안내하라고 지시받았어요. 그리고 복장이 화려하지 않은 고객들은 가능하면 빨리 내보내라고 했고요. 김지은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양심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서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히려 고급 호텔의 품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질책을 받았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수진도 충격받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증언들을 들으니까 더욱 분노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영희가 카메라를 직시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진짜 이유예요. 방송이 끝나갈 무렵 이수진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힘을 보탤 거예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온라인은 또다시 폭발했어요. 호텔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고 최영희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더욱 깊은 위기에 빠졌어요. 민서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최영희가 스튜디오를 나오며 말했어요. 호텔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자.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호텔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약 취소는 하루 만에 500건을 넘어섰고 협력업체들까지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박진수 CEO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왔나?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 하루 매출이 평소의 30%밖에 안 됩니다. 재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어요. 마케팅 팀장도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라인 리뷰 평점이 별 1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보이콧 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박진수는 머리를 감추어요. 법무팀은 어떻게 생각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 법무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우선 최영희 회장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해요. 박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호텔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최영희는 예상치 못한 연대의 힘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방송 이후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노동자 권익보호단체들이 연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만 30개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모두 함께 차별 반대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영희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좋은 일이지만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성인권단체 평등한 세상 대표 정미라 씨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평등한 세상의 정미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이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영희는 궁금했어요. 어떤 우려인가요? 회장님의 재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돈 많은 사람의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미라의 지적은 예리했어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회장님이 차별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순수한 의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최영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100억 원 정도면 충분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최영희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그렇게 하죠. 내일 기금 조성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완전히 최영희 편으로 기울었어요. 비판적이던 목소리들도 잦아들었고 오히려 존경의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네. 100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지도층이다. 하지만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여론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박진수는 결국 최영희에게 직접 만남을 요청했어요. 김민서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사모님, 그랜드 팰리스 호텔 CEO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최영희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만나자. 하지만 우리 집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자. 다음 날 오후 시민단체들이 그랜드 팰리스 호텔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차별 반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라는 구호가 호텔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위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최영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차별에 반대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영희도 시위 현장을 찾았어요. 그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누군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최영희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최영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변화예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외모나 출신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때 호텔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시위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시위대와 긴장감이 조성됐어요. 하지만 경찰들도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로운 시위였고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오히려 호텔이 경찰을 동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어요. 시위까지 막으려 한다. 반성할 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수는 기자들 앞에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텔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최영희 회장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CEO님,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건가요? 박진수의 답변은 뻔한 내용들 뿐이었어요. 직원 재교육 매뉴얼 개선, 고객 서비스 향상 같은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최영희는 이 기자회견을 보며 실망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네. 진짜 문제가 뭔지. 김민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들은 여전히 사업적 손실만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럼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 이 정도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최영희의 눈빛이 더욱 결연해졌습니다. 호텔의 안일한 대응을 보니 더욱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형식적인 사과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됐어요. 호텔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했고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진수는 이사회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이사진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CEO,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최대 주주인 김 회장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시간?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잖아. 호텔 가치가 반토막 났어. 다른 이사도 거들었어요. 직원들까지 대거 이직하고 있다던데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박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호텔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이직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호텔의 이미지가 자신들의 경력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냐? 김 회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최영희는 자신이 설립한 차별 없는 세상 재단의 첫 번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단 설립 이후 전국에서 차별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재단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벌써 1000건을 넘었어요. 김민서가 보고했어요. 그렇게 많아. 최영희는 놀랐어요. 차별이 이렇게 만연했다니. 호텔 사건 이후에 용기를 얻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야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영희는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은 기뻤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민서야, 국회에서 차별방지법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반대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고요. 최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전히 모르는구나. 이게 규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보호라는 걸. 그날 오후 최영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박진수가 다시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절박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최영희는 잠시 고민한 후 만남에 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죠. 그리고 언론도 배석시키겠어요. 사흘 후 시민회관 대회의실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만남은 생중계로도 방송됐어요. 박진수는 최영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박진수의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적 손실만 걱정했습니다. 회장님이 받으신 상처, 그리고 다른 고객분들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최영희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고객 서비스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한 심각한 잘못이었다는 것을요. 박진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호텔을 폐업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최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변화를 원했죠.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텔업계 전체가 바뀌어야 해요. 고객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는 문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호텔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해요. 박진수는 준비해온 계획서를 내밀었어요. 전 직원 재교육, 차별방지 매뉴얼 전면 개편, 그리고 외부감시위원회 설치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최영희가 계획서를 살펴보니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 호텔의 차별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하고 싶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면 어떨까요? 최영희는 놀랐어요. 처음으로 박진수에게서 진짜 변화의 의지를 느꼈거든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받겠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최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었거든요. 민서야, 이제야 끝난 것 같아. 아니에요, 사모님. 이제 시작이에요. 김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모님이 만드신 변화가 이제 퍼져나갈 거예요. 실제로 그 후 몇 달 동안 한국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차별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차별방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호텔업계는 물론 백화점,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최영희는 재단 사무실에서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상담 받으신 할머니 기억하세요? 김민서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트에서 차별받으셨다던 그분 말이에요. 응, 기억해. 그분이 나중에 전화하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최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런 순간들이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거든요. 민서야, 내가 호텔에서 당한 일이 억울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 왜요?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 때로는 개인의 상처가 사회 전체의 치유로 이어지는 것 같아. 해가 완전히 지자 최영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택의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거든요. 최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개인의 복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면서 말이죠.